네, 도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 문제입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그 막대한 전력,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정부가 원자력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문제를 놓고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 합니다. 과연 원전 확대는 우리 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일까요? 아니면 미래 세대에 감당하기 힘든 짐을 떠넘기는 선택일까요? 저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탈탄소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 결정이 원전의 공학적인 장점 뒤에 숨겨진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잠재적 위헌을 간과한 다소 근시안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정부의 결정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이점부터 좀 짚고 싶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은 단순히 전기가 많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요. 1년 365일 24시간, 단 한순간의 흔들림도 없는 고품질 전력을 요구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규모 무탄소 전력원은 사실상 원자력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제시한 자료들을 종합해봐도 원자력은 경제성, 안정성, 그리고 기술적 유연성까지 갖춘 에너지원이고요. 무엇보다 국내 원전의 누적 가동기간이 690년에 달하는데 그동안 단 한 번의 방사능 유출 사고 없이 안전성을 입증해왔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말씀하신 그런 공학적인 장점들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주장이 원전이라는 시스템의 딱 절반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 파국적인 위험, 또 수십만 년간 안전하게 격리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 그리고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끝없는 사회적 갈등 같은 이런 현실의 비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경제성, 유연성, 안전성은 모두 미래의 우리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치러야 할 막대한 비용과 또 빠르게 발전하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때만 성립하는 주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성 문제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일단 숫자를 먼저 좀 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원전의 정산 단가가 킬로와트 시당 66.3원입니다. LNG는 175.5원, 신재생 에너지는 138.8원이죠. 뭐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아시다시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값비싼 백업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말 그대로 전체 시스템 비용을 따지는 LFSOE 개념으로 보면 원자력의 경제적 우위는 훨씬 더 압도적이 됩니다. 괜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원자력을 가장 저렴한 청정에너지원으로 꼽은 게 아니죠. 네, 그 정산단가 숫장에는 뭐랄까 약간의 착시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건 지금 가동 중인 원전들의 평균 가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지어져서 감가상각이 거의 끝난 낡은 원전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새로 짓는 원전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가 폭등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안전 규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지 않습니까? 건설비가 예측을 뛰어넘어서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건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원전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균등화 발전 비용, 즉 LCOE를 보면 한국원전은 약 60.7원 킬로와트 수준입니다. 반면에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은 110달러, EU는 170달러에 달해요. 우리가 가진 안정적인 공급망과 건설 역량 덕분에 미국이나 유럽의 4분의 1에서 한 절반 가격으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경쟁력을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LCOE 계산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LCOE는 건설비, 연료비, 운영비 같은 직접 비용은 잘 계산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비용은 대부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수백조 원이 될 수 있는 복구 및 배상 비용, 그리고 아직 부지조차 구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고 수십만 년간 관리하는 데 들어갈 실제 비용,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들, 이런 것들이 과소평가되거나 아예 누락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다 포함했을 때 과연 원전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요.
2038년까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약 23기가와트의 백업 설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계산해도 수십조 원, 어쩌면 수백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될 텐데 이건 사회적 비용이 아닌가요? 물론 재생에너지에도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래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이 아니라 원전이 완공될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봐야 한다는 거죠. 글로벌 트렌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배터리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ESS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예측기관에서 수년 내로 재생에너지 더하기 ESS 조합의 경제성이 원전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용 구조에만 갇혀서 미래의 기술 발전과 비용 하락이라는 이 거대한 추세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더 위험한 결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성 이야기가 결국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원전의 유연성과 개통 안정성 역할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전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해주는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들 원전은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된 발전원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과 좀 다릅니다. 국내 주력 모델인 APR1400은 설계 단계부터 출력을 100%에서 50%까지 조절하는 일일 부하 추종 운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 기술적으로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타당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수조 원으로의 막대한 고정비가 들어간 원전의 출력을 절반으로 낮춰서 운영한다는 건 발전 단가를 스스로 급격히 끌어올리는 행위거든요.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비싼 유연성 자원을 만드는 셈인데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그동안은 필요가 없어서 안 했을 뿐이지 기술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져서 개통에 부담이 되면 언제든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원전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원전의 그 거대한 터빈 발전기는 그 자체로 엄청난 회전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력망의 주파수가 갑자기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물리적인 관성을 제공합니다. 이건 인버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에는 없는 개통 안정의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네, 그 관성의 역할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연성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안전성 우려를 지울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력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전을 1년에 수백 회씩 반복하면 원자로 용기나 핵연료에 엄청난 열적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의 운전이 장기적으로 원전의 안전과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이미 기술적인 보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 강제 여봉의 재질을 바꾸고 제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100-50, 100% 부하 추종 운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규모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1.4기가와트짜리 원전 1기가 갑자기 멈추는 위험하고요. 해가 지면서 100기가와트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량이 전국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충격.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우리 전력망에 더 큰 위협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럴 때 원전이 굳건히 버텨주는 역할은 재생에너지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출력 조절 속도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원전의 출력 조절 속도는 분당 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갑자기 해를 가리거나 바람이 멎을 때 재생에너지 출력은 분, 초 단위로 급변합니다. 이 속도를 원전이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결국 실시간으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LNG 발전이나 ESS 같은 별도의 백업 설비가 또 필요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원전을 진정한 의미의 유연성 자원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응답 속도 문제는 결국 안전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성 문제야말로 원자력에 대한 오해가 가장 깊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내 원전은 누적 가동 690년 동안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출까지 하는 APR1400 원자로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과 유럽의 안전 인증을 모두 통과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이고
동해는 일본 열도가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줘서 후쿠시마급 쓰나미가 올 가능성도 극히 낮고요. 이런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사고가 없었으니 미래에도 안전할 것이다. 저는 이 논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기 직전까지 일본이 전 세계에 똑같이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원전 사고는 발생 확률은 극히 낮지만 한번 터지면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꼬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원전 밀집도라는 특수한 위험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부지에 6기, 8개씩 모여 있는데 만약 강력한 지진이나 쓰나미 혹은 전쟁 같은 비상 상황이 닥쳐서 공통 원인 고장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끔찍한 연쇄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밀집 배치가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주장은 공학적 설계를 간과한 우려입니다. 각 원전은 옆에 원전에 사고가 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벽하게 독립된 다중의 안전 계통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고였던 미국 스리마일 섬 사고 때도 사고가 난 2호기의 바로 옆에 있던 1호기는 아무런 영향 없이 이후 40년간 안전하게 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걱정거리인 사용 후 액연료 문제 역시 드디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수조에서 냉각하는 습식 저장, 이후 지상에서 보관하는 건식 저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하 깊은 곳에 묻는 영구 처분으로 이어지는 2단계적 관리 체계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권고하는 가장 안전한 표준 방식입니다. 저는 그 법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법은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영구 처분장 부지는 여전히 백지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핀란드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영구 처분장을 확보한 나라가 거의 없죠.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짓겠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결국 해결책이 없으니 기존 원전 부지 안에 임시 저장시설인 건식 저장시설만 계속 눌려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 지역을 사실상의 영구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원자력은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탄소 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입니다. 690년의 무사고 운영 실적과 과학적 데이터가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굳건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원전 건설은 어떤 감정적인 우려가 아닌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전 확대 주장이 현재 세대의 편의를 위해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해결 불가능한 위험과 비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경제성은 숨겨진 비용으로 인해 과장되었고 안전성은 과거는 미래와 다를 수 있다는 꼬리 위험을 간과하고 있으며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훨씬 더 크고 어려운 문제를 미래로 떠넘기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화를 나눠보니까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학적 효율성이나 경제성만으로 결정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수용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합적인 과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모두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서로 다른 관점들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 깊고 균형 잡힌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